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쿨롱의 힘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어서 전기장 하는 걸 소개했습니다. 자,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당분간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은 보통 이제 이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서 E로 표현하고요. 벡터죠. 이제 전하가 주위에 놓여 있으면은, 이 전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은, 주위에 이제 전기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기장이에요. 자, 그럼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그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제 예를 소개하겠는데, 점전화일 때는 간단했죠. 점전화 Q가 하나 있으면은 이 Q 주위에 이제 전하가 이렇게 레디알 방향으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이제 전기장이 생긴다는 걸 지난번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점전화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제 각 점전화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을 합치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연속 분포일 때는 적분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속 분포의 경우를 이제 소개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분포에 의한 전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식은 자, 연속 분포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걸 잘게 쪼개라 그랬죠. 잘게 쪼개 가지고 임의의 위치 이제 이걸 이제 보통 P점이라 그럽니다. 이제 P점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에 P점, 요 P점에 이제 좌표는 주어지겠죠. X, Y, Z로 주어지면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P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이 변하겠죠. 자, 기본적인 식은 적분서고요. 요거는 이제 분포 영역을 적분합니다.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영역을 통틀어서 이제 적분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잘게 쪼갠 그 자그마한 조각을 DQ라 그랬죠. DQ라 그러고 이제 K라는 비례상수가 붙고, 그다음 P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R에다가 요 Q, DQ라는 자그마한 조각이 여기 DQ예요. 요 자그마한 조각의 전하죠. 그래서 이제 요 DQ의 위치를 RQ라 그러면 그거에 삼성을 해주고 다시 R 빼기 RQ다. 근데 요 Q라는 점은 이제 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포의 각 영역마다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RQ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선적분일 수도 있고 또는 면적분 또는 부피적분이죠. 그래서 DQ라는 게 사실은 세 가지가 있었죠. 요게 세 가지. 1차원일 때는 람다 D 랭스를 나타내는 L, 또는 2차원일 때는 시그마 DA, 3차원일 때는 로 DV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 자, 1차원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1차원. 이걸 이제 X축이라 그러고요. 여기 이제 원점이죠. 자, 원점에서 T까지 요만큼 전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거죠. 점 전하가 아니죠. 그래서 1차원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요 길이를 D라 그러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점이고요. 여기 이제 X 이꼬르 D 위치죠. 요 거리가 D니까. 여기 X 이꼬르 0, 원점은 X 이꼬르 0고, 여기 오른쪽 끝은 X 이꼬르 D죠. 그 다음 P점을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P점을 전하가 있는 데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요게 사실은 P점에 이 X 좌표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점이죠. 근데 이제 적분할 때 X축에 적분할 때 또 X를 쓰니까 요 점의 좌표를 XP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이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P점에서의 전기장, XP에서의 전기장 이꼬르, 자, 적분을 써주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성은 DQ의 over R 마이너스 RQ의 삼성에다가 R 마이너스 RQ,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식이죠.
자, K는 비례상수니까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고요. 자, 지금은 1차원 문제죠. 그래서 요 안에 총 전하를 여기 이제 막대기 길이가 D인 막대기의 총 전하를 주어졌다 합시다. 요거를 라지 Q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이제 이 주어진 전하의 분포는 1차원이기 때문에 이때는 선 밀도를 써줘야 되겠죠. 람다 이게 선 전하 밀도입니다. 물론 이제 Q가 이 막대기 D라는 길이에 골고루 분포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밀도는 간단하게 총 전하를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길이가 D입니다. 여기 이제 람다예요. 람다는 주어진 걸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DQ를 뭐라 써주느냐? DQ는 요 지금 막대기를 잘게 쪼갠다 그랬죠. 잘게 쪼갠 요 이제 그 중에 한 조각, 여기 이제 바로 DQ입니다. 근데 요 조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 그리를 X라고 잡겠습니다. 요 조각의 이제 이름이죠. 말하자면 X가. 그리고 요 이제 폭, 요 조각 여기 씁시다. 요 조각의 폭 또는 길이 요거를 dx라고 써줍니다. 요 이렇게 dx라고. 자, 그러면 dq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람다 곱하기 아까는 dl을 썼는데 이제는 요 x축으로 잡아가지고 그 폭을 dx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참고로 x의 값은 0에서부터 d까지죠. 여기 이제 전하 분포 영역이죠. 전하 분포 영역이다. 자,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은 요거 이꼬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 사실 요 람다는 d분의 q니까 요 람다에다가 d분의 q를 대입해주면은 인테그를 써주고 k에다가 dq 대신에 람다 곱하기 dx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r 위치는요. 이건 x축만 있기 때문에 x에 써주면 되는데 요 p자는 써줍니다. 지금은 헷갈리니까 적분하는 변수도 x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xp로 써주고요. 자, rq는 뭐냐? 바로 q 위치에서의 이 벡터죠. 이거는 xq가 되겠죠. xq인데 이제 이거를 x로 씁니다. 지금 xq로 썼는데 요거를 앞으로 x 써주고 xn. 참고로 yq ZQ는 몽땅 0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위치는 X축 상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3차원 공식을 다 쓸 필요 없죠. 그래서 1차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은 여기 이제 R 빼기 RQ니까 XP 빼기 XQ 하면 되겠죠. 근데 XQ가 사실은 요 값이 바로 요 X, 요거예요. 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바로 요 값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x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x로 쓰고요. 그래서 xq를 이제 x로 써도 상관없다. x로 써도 됨. 요것에 삼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r 빼기 rq는 xp 빼기 xq 또는 xp 빼기 x 그냥 써도 된다. 그래서 xq 일단 씁시다. 요래 가지고 x에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xp를 p보다 큰 걸로 잡습니다. 저기 이제 xq 값을 x가 이제 사실 xq로 써도 되고 x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xq로 통일합시다. xq 값이 0에서 d까지만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 xq가 xp보다도 작죠, 항상. xq는 0에서 d까지고 xp는 d보다 크니까 요거는 d보다 크죠. 그래서 요 값이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요거 이꼬로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k 람다는 밖으로 빼겠습니다. k하고 요 람다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합시다. d분의 라지 q를 대입해주고 그다음 인테그를 이제 xq를 dx로 써주고요. 괄호 열고 xp 빼기 x에 그냥 삼성하면 되겠죠. 요 절대치가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x는 참고로 0부터 d까지니까 xp가 d보다 크니까 참고로 x는 0하고 d 사이죠. 그러니까 xp 빼기 x는 0보다 크다는 게 적분 영역에서 적분 영역만 신경 쓰면 되죠. 그 다음 뒤에 가로 열고 xp 빼기 이제 xq 대신 x로 쓰기로 했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적분하는 거예요. 이거 빼먹었죠. x방향. 자, 이제 이거 적분하는 거는 어려운 적분이 아니죠.
자, 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꼬르 D분의 KQ. 특히 전자기학의 이제 전기장 계산하는 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미분 적분 실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x에다 하는 게 이게 공통인수니까 뭐 앞으로 빼버릴까요? 다음 뒤에 남는 거는 0부터 t까지 dx over xp 빼기 x에, 참고로 현재 xp는 고정값입니다. 요 x는 이제 적분 변수죠. 자, 3성분의 1성이니까 이건 제곱하면 되겠죠.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xp 빼기 x분의 1을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참고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자, 요거는 1 over something 아닙니까? 요거는 일단 분모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xp 빼기 x의 마이너스 1성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xp 빼기 x의 마이너스 2성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x를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한 더 나오죠. 그래서 답은 xp 빼기 x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xp 빼기 x의 제곱분의 1을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미분의 과정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답을 볼 수가 있죠. kq over t의 xs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 적분하면은 1 over xp 빼기 x의 괄호 열고 닫고 0에서 t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요거 d하고 0을 대입해 가지고, 참고로 xp는 고정값이고요. 요 x 여기 적분 변수죠. x에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립시다. 밑으로 내려가 d분의 k large q의 x에 써주고요. 그다음에 1 over d 대입하면은 xp 빼기 d고, 그다음에 0 대입하면 1 over xp가 되죠. 여기 이제 정답이에요. 요로 쓰고 난 뒤에는 xs를 뒤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럼 정돈하면은 kq over t에, 자, 요걸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xp 빼기 d 곱하기 xp분의 xp 빼기 xp 빼기 d죠. 자, 요거 계산하면 요거는 날라가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데 d 또 상쇄되죠. 그래서 답이 kq over xp 빼기 d 곱하기 xp의 x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자, 따라서 2의 P점이라는 게 뭡니까? x 이꼬르 xp 대입했을 때 요 값은 kq over xp 빼기 d 곱하기 xp의 x이다. 자, xp가 d보다 크니까 요 분모도 양수고 k는 비례상수니까 양수고 q도 뭐 양수로 보면은 이 몽땅 양수죠. q 양수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양수니까 x 방향으로 양수니까 오른쪽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기 이제 0에서 t까지 막대기가 있고요. 요 정도 위치에서 이제 전기장은 오른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통 말이죠. P점에서의 위치 벡터를 갖다가 xp를 안 쓰고 그냥 x 더하기 r 이꼬르 y 더하기 z 써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yz는 0이죠. 그래서 x로 써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마지막에는 사실은 xp를 그냥 p를 없애면 됩니다. 자, 이제 x축상의 x라는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이래 쓰면 되는 거죠. 단 이 조건이 x가 t보다 클 때를 우리 이용했죠. kq over 이제 x 빼기 d에 x 써주고 x에서, 이게 이제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긴 과정을 거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죠. 자, 참고로 x가 d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참고로 x가 d보다 작으면은 x가 이렇게 봅시다. x가 0하고 0과 d 사이면은 이때는 이 부분은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죠.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 전하가 있는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일반적으로 정의가 안 됩니다. 이때는 전기장이 정의되지 않음. 마치 이거하고 마찬가지죠. 라지 Q가 있는데 라지 Q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여기에 이제 P점이란 말이죠. 요때는 전기장이 주어졌죠. 근데 라지 P점이 바로 Q가 있는 바로 그 자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리 제곱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거리가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모에 0이 제곱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발산해가지고 값이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P점이 Q점과 Q 위치이면 E가 정의 안 된다. E가 정의 안 됨.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위치에서는 전기장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거는 사실은 X축상의 모든 점에서 다 구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 X축인데 0에서 D까지 이렇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죠. 원점이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D, 요 거리가 D죠. 근데 여기에 이제 P점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때는 우리가 계산할 때 어디가 문제냐면은 딱 돌아가 보면은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요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뭘 이용했느냐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여기 우리가 뭘 이용했느냐면은 xp-xq가 0보다 크다는 걸 가정을 했죠. 왜냐? xq는 여기 xq죠. 0하고 d 사이인데 xp는 d보다 크니까 요거는 0하고 d 사이인데 요거는 d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 xp에서 xq를 빼는데 xq가 제일 커봐야 d인데 xp는 그 d보다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적분하는 구간 내에서 xq가 0하고 d까지 변하는 과정에 내내 xp는 0보다 xp 빼기 xq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절대치를 그냥 쏙 없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새로운 문제 봉착했죠. 이제는 이 P점이 막대기의 X축상의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었단 말이죠. 이건 조심해야 돼요. 식을 한 다음에 이 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써먹은 조건 이런 걸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조건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즘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요로 갈까요?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이건 아까 과정이니까. 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계산해야 된다.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이제 까만색으로. 자 E의 P점, 이제 P점이 이게 네거티브인 경우를 고려했죠. 이때는 자 인테그럴 K의 DQ는 그대로 써주고요. R 빼기 이제 R을 X로 쓰는 거는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XP로 썼죠. 그 다음에 RQ는 XQ로 썼죠. 요건 아까하고 마찬가지니까 그대로 써줍니다. 그 절대치 하면은 요 X축 두 개 평행하니까 요거를 갖다가 XP로 씁시다. XP 빼기 XQ의 절대치 삼성의 그 다음에 XP 빼기 XQ의 X의 요까지는 공식 그대로 썼죠. 자, 근데 이제 요거 이꼬로 이제 들어갑니다. K는 밖으로 써줘도 되고요. 인테그를 이제 DQ 대신에 람다 DXQ는 빼겠습니다. XQ 쓸까요?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를 바꿔주고 람다는 물론 D분의 Q죠. 그건 좀 이따가 바꿔 쓰고요. 자, 요 절대치에서 이제는 위에 거는 뭐 절대치가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XP 빼기 XQ 써주고 X에 또 뒤에 써야 되고요.
분자가 이제는 분모가 이제 어떻습니까? xp보다 이제 xp가 0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네거티브죠. xq는 0하고 d 사이인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xp하고 xq 사이에 xp가 항상 작죠. 그러니까 xp 빼기 xq는 항상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p가 0이기 때문에 이므로 요 밑에 있는 xp-xq, xq는 0하고 d 사이죠. 요 절대치는 이제는 xp 빼기 xq 하면 안 되고 xq 빼기 xp를 해줘야 되죠. 그냥 xq는 0하고 d 사이고 xp는 네거티브니까 요라면 이제 항상 양수가 되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xq 빼기 xp의 3성 요래 써줘야 돼. 이제 절대치가 없어졌죠. 근데 아까하고 비교하면 마이너스 하나 붙었죠. 3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꼬로 마이너스니 람다는 아까처럼 d분의 k 라지 q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x에 또 뭐 끄집어내면은 인테그를 dxq의 1over xp 빼기 xq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하고 달라진 점 이거 마이너스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이게 0에서 d까지고 이제 요거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으니까 답이 뭐가 되느냐? 아까 나온 답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만 하나 추가된 거죠. 그래서 kq over x 마이너스 d x의 x햇이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네거티브 x죠. 참고로 x 값이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2의 p점 요거 이꼬르 마이너스 kq over x 마이너스 d x의 x햇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d이면 어떤 그림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0하고 여기 이제 원점이고 x 이꼬르 0이고 x 이꼬르 d죠. xp가 여기란 말이죠. 여기 xp. 요 거리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2분의 d인데 네거티브 쪽에 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d라는 점은 p점을 여기 둔다는 얘기죠. 여기 p점이에요. p점. 이면 이제 대입해 봅시다. 여기 뭐가 되느냐? kq는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있고 x 빼기 d가 마이너스 2분의 d 빼기 d니까 마이너스 2분의 3d가 되죠.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2분의 d죠. 그 다음 x햇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4분의 d제곱 4분의 3d제곱분의 마이너스 kq x햇이 되죠. 요거는 3d제곱분의 마이너스 4kq의 x햇이다. 요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네거티브 있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네거티브니까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 요점 여기 요 2분의 d 되는 거 p가 여기 이제 요건 p점이에요. 요거는 뭐 p 프라임점이라 그럴까요? 자, 그럼 이 p 프라임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p 프라임점 요건 x 값이 뭐일 때입니까? d보다 2분의 d 크니까 요 점에서의 xp 프라임은 2분의 3d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d보다 큰 경우죠. 이때는 이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이때는 뭘 써야 되겠어요? 앞에 계산한 거. 이때는 kq over x 마이너스 t의 x의 x에 이렇게 써줘야 돼. 여기에다가 x 자리에다가 2분의 3d를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d에서 d를 빼면은 2분의 d가 되죠. 2분의 d 곱하기 x는 2분의 3d가 되고요. 그 다음에 kq의 x햇이 되는데 이 계산하면은 4분의 3이니까 3d 제곱분의 4kq x햇이 돼가지고 요거하고 요 두 개를 비교하면은 요거는 네거티브고 요건 포지티브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요즘에서는 요 쪽을 향하고 요 두 개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딱 대칭이 되죠, 그죠?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식이 하나가 나올 때는 그거는 x가 t보다 큰 경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별도로 해줘야 되고요. x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언젠가 풀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경우지만은 1차원 뭐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x축 상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자, 그때 연속체인 길이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 오른쪽 왼쪽에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원 이상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